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후보들이 울고 웃게 됐습니다. 여론조사 방식마다 수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상승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춤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하락하는 흐름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. 유권자들은 또 어떤 사건에 반응한 걸까요? 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치권 이슈를 되짚어보겠습니다. 24일 발표된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부터 보겠습니다. 16에서 21일 3,046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입니다. 윤 후보가 1.4%포인트 상승할 때 이 후보는 0.1%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두 후보의 격차는 전주 3.9%포인트에서 5.2%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. 제3의 후보로 존재감을 드러내던 안 후보는 6주 만에 상승세가 꺾여 10%로 후퇴했습니다. 이보다 하루 앞서 발표된 두 개의 여론조사에서도 같은 흐름이 관측됐습니다. KSOI가 20일에서 22일 1,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자체 조사한 결과 윤 후보 43.8%, 이 후보 33.8%로 격차는 무려 10%포인트에 달했습니다. 서던포스트가 CBS 의뢰로 20일에서 22일 1,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이 후보가 여전히 오차 범위 내 선두를 기록했지만 격차는 2.9%포인트에서 1.5%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. 안 후보의 지지율도 떨어져 10%를 기록했습니다.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난 건지 일별 지지율 조사를 볼까요? 앞선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조사입니다. 윤 후보 지지율은 월요일인 지난 17일 44.3%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. MBC 스트레이트의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가 공개된 직후인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는 부정적 평가와 동시에 지지층이 결집하게 된 계기가 된 걸로 보입니다. 하지만 그 직후 윤 후보 지지율은 하락하고 이 후보 지지율은 오히려 오른 흐름이 관측됩니다. 건진법사로 대표되는 무속인 논란이 이어질 때여서 유권자의 피로감을 불렀다는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. 당장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이 후보 측은 퍽 다급해진 분위기입니다. 이 후보는 24일 예정에 없던 큰절 읍소에 나섰습니다. 민주당이 부족했다,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하면서 무릎을 꿇은 건데요. 이 후보가 사과의 큰절을 올린 건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. 이 후보는 23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는 차별화 행보에 나섰습니다.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7명의 의원들은 당선돼도 자리를 맡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 일각에선 기득권으로 대표되는 586 세력이 용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 지지율 정체에 다급해진 이 후보와 민주당이 고육지책을 꺼내든 걸로 보입니다. 윤 후보도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. 지지율이 확실히 상승 흐름을 탄 건 맞지만 무속인 논란이 도무지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 윤 후보는 건진법사의 조언을 듣고 검찰총장 재직 당시 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교회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단순히 개인적으로 무속인을 만난 차원을 넘어서서 무속인이 공적인 영역에 개입까지 한 게 확인된다면 과거 최순실 사건과 결이 맞닿게 되는 셈이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해석입니다. 당장 앞선 서던포스트 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무속신앙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응답한 비율은 60%를 넘겼습니다. 윤 후보를 향한 무속 논란이 커질수록 지지율 변동폭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.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.